뭔가 이상해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미분양 데이터랑 현실이 너무 다른데요. 저도 사실은 지금 너무 놀랬거든요. 지자체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제대로. 여기 계신 입주민들은 좀 피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 미분양 요 데이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렸고요. 미분양 데이터요? 예. 아, 저희는 분양 업무는 안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미 이제 집이 다 지어졌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아파트를 이제 우리가 보통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에는 미분양이 별로 없을 줄 알죠. 근데 서울에도 미분양이 한 1000채 가까이 있고요. 이미 다 지어졌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악성 미분양이 많은 동네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강동구, 그리고 두 번째가 강서구. 중고 미분양 아파트들의 제가 특징을 좀 봤거든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양받으실 일 있으시면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단지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뭐냐면 현재 악성 미분양의 지금 93%가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아파트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악성 미분양이 93%예요. 그래서 세대수가 작은데 소형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조금 유의해서 분양받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데만 미분양이 있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뭐냐면 초고 분양가로 이제 이슈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진구에 있는 포제스 한강이에요. 분양가가 얼마냐면 평당 1억 1000 정도 됩니다. 120세대 정도 되는데 여전히 미분양이 20채가 넘게 있어요. 84 타입 기준으로요, 최고가가 지금 44억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그 다음에 세대수가 너무 작거나, 그 다음에 세대수가 작은데 소형평형, 이런 데는 미분양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꼭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온 곳은 여기는 어딘가요? 이쪽에 이제 화곡중앙시장 와서 보니까 지금 상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비어 있고, 그 다음에 70채 넘는 이런 아파트가 공매로 지금 나왔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즉 악성 미분양 아파트도 한번 가볼 거고요. 그리고 강서구에 대한 지역 분석까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저희가 지금 위치해 있는 이곳이 화곡역이랑 지금 까치산역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가 15분, 20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위치가. 그리고 보시면 이제 5호선이 있어서 여의도나 이런 데 가기에는 편한 이제 노선 중이긴 한데, 강서구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하는 지역이 요런 마곡나루역이나 마곡역, 여기는 지금 9호선과 5호선을 같이 지금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있는 강남이나 뭐 여의도나 이런 쪽으로 가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쪽은 발전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이쪽 화곡역이나 까치산역 이쪽은 그렇게 발전이 없었던 그런 동네인 것 같고, 이쪽 동네는 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너무 또 작은 소형 평형대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도 안 되고 할인 분양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공매로까지 지금 넘어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제 호재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 호재와 일자리 호재. 네, 그래서 특히나 일자리 같은 경우가 많이 증가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직주근접이잖아요. 회사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 일자리가 증가한다? 당연히 그러면은 그 주변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강서구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준공후 미분양이 100%라고 하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인 곳에 지금 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 보시죠. 지금 100% 미분양이라고 하는 지금 아파트를 들어왔는데요. 지하 주차장 지금 들어가는 길도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세대수가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한번 단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깔끔해요. 예, 입구나 이런 게 세대수가 지금 100세대가 안 되는데 세대수 대비해서는 아파트 환경이 괜찮고, 이런 주민들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지금 준공후 미분양 100%지라는 생각이 좀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인근 부동산에 가서 직접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데? 제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미분양 데이터랑 현실이 너무 다른데요. 지금 미분양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 다 입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너무 놀랬거든요. 왜냐면 보통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 미분양이 100채가 있는데 이거를 50채나 60채, 그러니까 좀 줄여서 보고하는 건 있어요. 여기는 완전 지금 거꾸로잖아요. 미분양이 실제로는 없는데 준공 미분양 100%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제대로. 5월 달에도 그렇고 가장 최신 데이터가 이제 25년 6월 달인데 6월 달에도 지금 미분양이 그대로 100%인 걸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 좀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원래 밝히면 안 되지만 여기 디이스트는 미분양이 아닌 거네요. 미분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입주민들은 좀 피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주변에 그냥 부동산 한 군데만 들어가도 이렇게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부동산 데이터만 지금 10년째 공부하고 연구해온 사람인데, 많은 데이터들 중에 진짜 믿어 못 믿어 데이터는 뭐냐면 미분양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데이터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전체 미분양이 뭐 만채다. 그럼 실제로는 만채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중공 미분양이 아닌데 이렇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지금 특이한 케이스가 지금 걸린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업체별 현황이라고 해서 우장산, 동문 디이스트, 여기가 지금 분양 가구 수가 30세대 15세대, 그래서 총 45세대인데 5월 말이나 6월 말 전부 다 지금 다 100% 미분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구청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입니다. 아, 네, 주택과시죠? 다름이 아니라 좀 미분양 요 데이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렸고요. 미분양 데이터요? 예, 예. 아, 저희는 분양 업무는 안 하는데. 아, 결국에는 전화 연결이 안 되네요. 지금 이제 보면은 미분양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미분양 데이터를 보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지금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판단하는 이런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지금 허점이 있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현장에 와보니까 좀 밝혀졌잖아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전체 개인 자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지자체나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 좀 더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셔야, 그래야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와 재산에 대한 보호를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데이터만 제가 10년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빈틈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특히나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참고로 하는 이제 부동산 가격 데이터 있잖아요. 대부분 많이 보는 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의 이제 주간 통계 데이터나 월간 통계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근데 이 데이터를 보잖아요. 너무 느려요. 일단 이미 시장은 바닥 찍고 상승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고 나오거나 딜레이 되는 이런 시기가 짧게는 2, 3개월에서 많게는 6, 7개월까지. 근데 이 데이터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나마 공인된 통계 데이터 중에 제일 정확한 게 뭐냐면은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 지수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이걸 만들다 보니까 실제 가격의 움직임이랑 거의 똑같은데, 이 데이터의 유일한 단점은 뭐냐? 느리다라는 겁니다. 6월달 데이터도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마지막 데이터가 아마 5월달 데이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몇 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리치고라는 회사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발빠르게 볼 수 있는 가격 차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인공지능 팀에서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하고자 지표를 만들었고, 지금 8월달이죠. 8월달 이미 가격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실거래 가격 지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좀 이런 데이터 부분에 답답함을 느끼셔서 그냥 만든 거네요. 맞아요. 내가 보고 싶어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아유, 부동산을 데이터로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를 일부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부동산 통계 데이터가 되게 느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준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둘러봤고요. 이제 한 곳은 데이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이었고, 또 한 군데를 보니까 사실 전혀 미분양이 아닌 데이터는 완전 정반대인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을 때, 이럴 때 정말 유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첫째, 너무 가격이 비싸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세대수가 100세대 이하, 세대수가 너무 작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소형이나 초소형 아파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행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이나 관련자 분들 계시면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셔서 비즈니스 하실 때 의사결정 하시면 아무래도 중고 미분양 이런 거 피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뭐예요? 미분양 데이터. 이거 100% 믿으면 안 되겠구나. 데이터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등대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데이터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등대 삼아서 내 배를 침몰하지 않게끔 내가 운행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데이터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드시 현장에 와서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니 자기 부동산을 사는데 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혹해가지고 집이든 땅이든 뭐든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고 싶잖아요. 최소한 5번 이상 가야 됩니다. 저는 어떤 분과 100번까지 가신 분 봤어요. 내가 건물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 동네를 100번을 가가지고 그 주변에 사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막 음식 사 먹고 술 한잔 사 먹고 치맥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꼼꼼하게 하셔야 잘못된 의사결정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는 또 좋아질 수 있는 곳, 그리고 교통과 뭐 일자리가 좋아질 수 있는 호재가 있는 이런 지역들, 이런 영상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부동산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꾸준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무엇보다 잘 아시죠? 제가 이 더운 여름날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뭐 여기가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데이터로 알려드리고 또 현장에 나와서 현장에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좀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한 거니까 저의 어떤 이런 진심은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분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다니는 버스도 없어요. 청약경제율이 0.04 대 1, 0.08 대 1, 0.36 대 1, 0.5도 안 되는 데가 거의 대다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허벌판이에요. 다 미달입니다. 미분양 상태인 거예요. 고속도로 지금 운행 중인데 어디를 가고 있냐면 지금 평택을 가고 있습니다. 평택에 대해서는 온갖 지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평택을 보면은 미분양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평택 부동산 시장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현장을 가서 보면서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은 안 좋은 평택이지만 과연 앞으로 반전 드라마가 써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평택에서 반도체 공장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2017년 중순 정도부터입니다. 엄청난 호재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평택에 2017년, 18년, 19년 엄청난 공급 폭탄이 있었습니다. 호재는 많았지만 호재 이상으로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언제부터 달라졌냐? 공급이 감소한 게 2020년부터였거든요. 2019년 말 2020년 초에 바닥을 치고, 이때부터 한 2년간은요, 20년, 21년, 한 22년 중순까지는 대한민국에 한 200개 정도 되는 시군구 중에서 상승률 탑10 안에 든 데가 바로 평택입니다. 평택이 그만큼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평택도 제가 현장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와, 평택 그 고동 반도체 공장 가잖아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처음 봤어요 진짜. 그러면서 월세가요 200만원 300만원씩 받았어요. 월세를 30평대 아파트를. 너무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삼성이 위기설 반도체 공장을 짓다가 이제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평택에는 공급이 없었지만 평택을 둘러싼 이 주변 지역,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이 네 군데 지역을 보면은 공급 물량이 23년부터 다시 많아진 거예요. 23년, 24년, 25년.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많아지고 일자리 줄어들고 하면서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떨어졌냐면 평택이 거의 바닥일 때 4억 3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4억 3천에 분양받은 게 한때 거의 얼마까지 갔냐? 8억 한 5천 정도까지 갔습니다. 엄청나죠? 순식간에 한 2배 오른 거예요. 그게 다시 지금 5억 초반대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흥하고 망하고 이 굴곡이 굉장히 이제 컸던 곳이, 그 가장 큰 원인도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택에 또 공급 물량이 많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어디냐? 바로 분양시장입니다. 분양시장에서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제 미분양입니다. 근데 이 미분양이 평택이요, 순식간에 몇 배가 증가했냐? 1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이제 좀 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였던 게 바로 얼마 전까지의 팩트입니다. 평택에 거의 도착을 하는데요. 먼저 가볼 곳은 평택에 지금 미분양이 많은 곳이 어디냐? 바로 브레인시티입니다. 브레인시티의 이제 현장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삼성의 P4 공장 짓는 거와 관련해서 계약을 했고, 이게 공시가 됐는데 이거 공사 규모가요 거의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 ENA라는 회사랑도 또 9천 몇백억이에요. 거의 1조 가까이 됩니다.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이끌었던 삼성에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다시 지금 재개하는 이런 계약 소식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한번 현장 보면서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완전 허허벌판인데 지금 공사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죠. 예, 여기 제가 지금 브레인시티에 와 있는데요, 같이 지금 이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 분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다니는 버스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분양이 처참한 성적인지를 저희 리치고에 들어가서 한번 데이터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청약 경쟁률이 0.04대 1, 0.08대 1, 0.36대 1, 0.5도 안 되는 데가 거의 대다수고요. 그나마 이제 한 군데가 청약이 완료돼서 1.23대 1이 있고, 그리고 가장 빨리 입주가 되는 아파트가 평택 브레인시티 대광 로제비앙인데, 여기가 8월 달에 입주하는데요. 아마 저 아파트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지어졌죠? 26년 중후반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27년, 28년 이렇게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입주를 해나갈 예정이고, 왜 이렇게 청약이 안 좋았냐? 분양을 하는 시기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평택이 최악의 시기가 언제였냐? 올해 상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가 제일 안 좋았던 시점인데, 하필이면 그때 분양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반 시설이 아직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학교도 없고,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허벌판이에요. 분양을 한 군데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8,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전체 다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분위기에 또 삼성도 안 좋았죠.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도 내년 9월 달에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 저기 보시면 아주대 병원 부지라고 써 있죠. 저기가 500병상 정도의 규모로 스마트 병원이 2030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지금 짝꿍 예정이고요. 그 다음 저 뒤로 보면은 또 카이스트가 지금 또 들어올 예정이에요. 또 요 옆에 바로 산업단지가 들어와요. 일자리가 만들어질 그런 예정이라, 지금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허허벌판이고, 아, 이런데 과연 사람이 살까 싶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개발이 많이 완료가 될 거고,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 되게 될 겁니다. 수없이 많은 지금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중에 딱 한 개 단지만 청약 경쟁률이 1대1을 넘어섰어요. 나머지는 다 미달입니다. 미분양 상태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평택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는 이런 사업 신청을 또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관계자분들이 이거를 그냥 승인을 해주겠어요? 승인을 잘 안 해주겠어요? 안 그래도 미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서류 심사를 훨씬 더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고, 함부로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는 거는 향후에 공급적인 부분들을 목줄을 좀 재겠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시행사나 건설사에서는 분양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좋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건설사가 무너지고 시행사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만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전에 동탄, 고덕이요, 완전 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완전한 도시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 미분양 중에서도 옥석을 잘 가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해서 들어갔다는 큰일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택 하면은 뭐죠? 삼성이죠. 반도체 공장과 고덕을 좀 보면서 다음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보시면 저 앞에 보이시는 저희가 이제 삼성 반도체 이제 공장들입니다. 굉장히 크죠? 진짜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이게 다 공장이죠. 이쪽 왼쪽에 지금 눈에도 안 보이시는데, 저쪽 왼쪽으로도 굉장히 큽니다. 훨씬 더 안쪽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공장이 지어졌고 사무동이라는 건 이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동이 2개가 올해 하반기에 평택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주차대수 규모가 몇 대냐면요, 18,000대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평택이라는 도시의 세 번째 도약은 아마 2028년 어느 지금부터 완전히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평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이런 기사들이나 뭐 유튜브 영상들도 많은데, 물론 그분들 이야기가 다 틀리진 않아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거에만 너무 몰입돼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연말에 평택 분위기 되게, 그때도 고덕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동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 개발되고 뭐 할 때는. 근데 그때보다 이제는 훨씬 더 많은 호재와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공장 짓는 거 저쪽에 지금 보시면 저렇게 지금 멈춰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들은 이제 다시 짓는 거죠. 올해 하반기, 올해 아마 11월 달부터 지금 다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시면 지금 이제 평택의 전반적인 뷰가 다 보이는 곳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저쪽에 지금 반도체, 삼성의 반도체 공장 저 멀리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 고덕에 굉장히 이제 고층 아파트들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지금 또 공원에 또 여러 가지 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잘못 안 할 수 있는 이런 팁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꿀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자산이라도 모두가 열광할 때 매수하는 거는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6월 달에 서울 부동산 시장 진짜 뜨거웠잖아요. 그때 매수 덜컥 했다가 지금 계약금 막 2억 날리고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언제 하면 좋으냐? 분위기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저만의 원칙이 있는데, 저는 팔 때는요 분위기 좋을 때 팝니다. 그리고 살 때는요 분위기 안 좋을 때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분위기가 안 좋은데 우리가 지하 1층까지만 내려갈 줄 알았는데 지하 10층까지도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데이터와 여러 가지 또 부동산이기 때문에 호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런 안 좋은 문제가 다시 반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부동산 거래나 내 집 마련 하시면은 엄청난 좋은 선택이었다라기보다는 자칫 내 돈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의사결정을 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이 평택의 주변 지역들, 그동안은 경기도 남부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긍정의 방향이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조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년 지나기 전에, 그래서 27년 되기 전에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평택에 이렇게 제가 왔는데요. 현장에 나와서 이런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 이 영상을 만드는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 좋다, 투자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일단 우리가 언론에서 보여지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근데 또 여러분들이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궁금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할 만한 지역들, 또 이슈가 될 만한 이런 지역들을 현장에 와서 살펴보고, 그리고 또 현장에 오기 전까지 제가 또 나름 얼마나 또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언론이나 영상에서는 보기 힘든 데이터적인 내용과 현장의 분위기까지 같이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야외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평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가보고 싶어 하시는 또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면,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지역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그 현장에 언제라도 달려가서 일반적인 신문기사나 내용들에서는 볼 수 없는 데이터적인 팩트 내용과 현장의 분위기까지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나도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막 비 오고 난리더니 지금 잠깐 지금 야외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등에서 땀이, 저뿐만 우리 PD님들도 등에서 땀이 줄줄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더운데 저한테도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에 와서 실제 현장을 보면서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하지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요인들도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또 오늘 영상 또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저희 리치고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 좀 와닿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전달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좋아요, 댓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